안녕하세요. 47차 시 외심과 내심의 활용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내심과 외심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사실 외심과 내심을 활용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다룰 문제는 교과서에 나와 있고 비교적 간단한 문제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의 외심 복습을 한번 해보죠. 그림은 왼쪽에 보는 것과 같은 게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고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성질은 몇 가지나 있고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외접원이 없을 때 외심을 찾을 수 있는지, 외심의 작도법이라고 했었죠. 네,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이 다 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죠? 외심, 외심의 성질, 외심의 작도법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역시 내심 그림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고요. 똑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내심이 뭔지, 그 다음 내심에는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심은 어떻게 작도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다 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내심은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작도법까지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외심의 활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입니다. 다음 원의 일부분만 보고 원의 중심과 원의 원래 모양을 알아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건 중간이 잘려있는 원의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까지 화면에서 보고 있던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얘를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을 끼워 맞추는 거라서 완벽하게 원상복구는 안 되는데요. 한번 최대한 비슷하게 해볼게요. 자, 우선 저희는 뭘 이용할 거냐면 외심의 작도법을 이용하여 원을 복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심의 작도법을 이용해서 원을 복구할 겁니다. 자, 그럼 외심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외심이라는 게 뭐예요? 외접원의 중심이죠. 외접원이라는 건 뭐였죠? 그렇죠.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만들다만 원 있죠? 이 되다만 원, 이 원이 만약에 외접원이라면, 그렇죠? 외접원이라면 외심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외심은 원의 중심이니까 원의 중심까지만 구하면 나머지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거구나. 뭘 찾는다? 뭘 찾는다? 지금 이 그리다만 원이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 이 그리다만 이 원이 이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이었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점 찍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찍었어요. 자, 이 세 점을 가지고 뭘 만들면 돼요? 일단 그렇죠? 삼각형을 만들면 되겠죠. 아하, 그럼 이제 뭐가 됐어요? 이 원이, 이 만들다만 원이 지금 이 삼각형 이름을 ABC로 하죠. 편하게 A, B, C, 이 삼각형 ABC의 뭐가 됐다? 외접원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그렇죠? 이 삼각형의 외심을 찾으면 되겠죠. 아하, 그러면 외심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럼 외심은 어떻게 찾아요? 외심의 작도. 외심의 작도 어떻게 하죠?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아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구나. 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립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셋. 자, 그러면 세 개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곳에 점을 찍고, 자, 열심히 일을 한 세 친구는 이제 그만 퇴장해 주세요. 아이고. 셋. 네. 자, 그러면 이 점이 어떤 점이 되겠구나? 삼각형 ABC의 외심, 이게 바로 외심이 되겠구나. 아이고, 외심. 이게 외심이 된다는 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죠? 자, 그리고 이게 동시에 뭐가 됩니까? 이걸 동시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 반지름과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원을 그리는 거는 아주 쉽겠네요. 해보겠습니다. 중심과 반지름. 어때요? 됐죠? 원이 다시 복구됐어요. 자, 그래서 결론 이렇게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일부만 있는 원에서는 제일 처음에 뭘 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뭘 찾고 삼각형을 하나 그리라고요. 삼각형을 하나 그려요. 그래서 뭐 이 위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그거에 뭘 찾아요? 외심을 찾죠. 그럼 외심 찾으면 끝난 거죠. 외심 찾으면 원의 반지름이 나오니까 복구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외심을 활용한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내심을 활용한 문제입니다. 다음 삼각형 모양의 나무 판자에 시계를 만들려고 한대요. 자, 이때 시계 바늘을 꽂을 위치와 초침의 최대 길이를 구하랍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삼각형에 이 안에다가 시계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넘어가 보죠. 자, 죄송해요. 넘어가 보죠. 자, 방금 이 그림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시계는 어떤 모양이죠? 네, 시계는 이런 원 모양이라고요. 그런데 삼각형의 밖에 삐져나갔죠. 삐져나가면 돼요, 시계가? 안 되겠죠.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어떻게든 이렇게 쏙 넣어야겠죠. 네, 이렇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왜냐면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작게 만들면 들어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대 길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사실 작게 만들면 이 시계 바늘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고요. 그쵸? 안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대 길이란 말이에요. 최대한 크게 했을 때 이 삼각형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대체 얼마나 돼야 이 안에 쏙 들어가면서도 길이가 최대일까? 조금씩 늘려볼까요? 삐져나가네요. 조금 더 넣어보죠.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 혹은 시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뭐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삼각형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쫓겨나겠죠. 네, 점수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이 원을 우리가 어떻게든 수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요런 모양의 그림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내심에서 배웠어요. 삼각형의 안에 세 변에서 모두 접하고 있는 이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내접원이라고 부른다. 즉 얘는 뭘 찾는 문제다? 내접원을 찾는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접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심의 작도 어떻게 합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각을 이등분하면 되겠구나. 자, 이등분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둘, 셋. 자, 각을 이등분한 선들이 만나는 교점.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내심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름 바꿔주고요. 얘는 이제 내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심을 구했어요. 이 내심이 뭐가 돼야 돼요? 이 내심은 시계 바늘을 꽂을 위치가 돼야겠죠. 시계바늘은 원 모양으로 돌기 때문에 즉 원의 중심이 바로 이 시계바늘을 꽂을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초침의 최대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최대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점과 변 사이의 거리를 재고, 변과 점 사이의 거리를 재고, 요 점을 지나는 원을 딱 그려주면 이제 뭐가 됐죠? 내접원이 그려졌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이 내접원의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초침의 최대 길이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내심을 먼저 작도를 하고, 그 내심이 바로 시계바늘을 꽂을 위치였고요. 마지막에 초침의 최대 길이는 내접원의 뭐가 되어?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내심을 활용한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심을 활용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삼각형이 끝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끝나고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삼각형 마무리를 잘 해야겠죠. 삼각형의 외심, 내심의 정의, 성질, 작도법, 이번 시간에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정리를 노트에 하시고요. 모두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삼각형은 모두 끝났고요. 조만간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관한 수행평가를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